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위클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간단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갑자기 우크라이나의 정보 지원을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우크라이나군이 와르륵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미 정보기관의 가공할 위력, 미 정보 능력의 정말 압도적인 위력을 지난주에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안녕하신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손 놓으면 정말 대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 손 잡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좌파들은 미국의 손을 끊기 위해서 노력을 할 시기가 곧 옵니다. 그 이슈가 있어요. 바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직시를 해야 되냐, 그 현실을 제가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좌파들과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7개월 만에 끝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 공세입니다. 푸틴이 3월 12일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7개월 전에, 그러니까 8월 6일 날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주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영토의 상당 부분을 점령했었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당연히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북한에게 많은 기술, 그리고 뭐 잠수함, 전투기, 뭐 할 것 없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북한 무기를 받아오고 북한군 병력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공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난공불락이었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들어와서 딱 구축해 놓은 이 쿠르스크 전선이 난공불락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사흘 만에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그리고는 3월 12일 날 푸틴은 승리를 선언하고, 저 포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잡히고 있어요. 저 포로들 전부 테러리스트 취급해. 포로 아니야, 테러리스트들이야 라고 하고, 여기 또 외국인 용병들도 있어요. 외국인 용병들을 전부 처형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7개월 동안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잘 버티고 잘 싸워왔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붕괴됐냐? 어떻게 일주일 만에 끝나버렸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군 여기 투입해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 꼭지점에 있는 여기가 말라야 로크냐라는 곳이에요. 여기를 때리기 위해서 북한군 10,000명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도 좌측에 호수가 있고, 또 여기는 고지대예요. 그래서 저지대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고지대에서 이런 식으로 드론으로 그냥 다 때려버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북한군 들어오는 걸 드론으로 때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군이 들어와서 때린 것도 벌써 3개월 됐어요. 그런데도 끄떡없이 버티던 이 방어선이 일주일 만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사흘 만에 붕괴돼 버리고 일주일 만에 그냥 다 철수해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날 이 싸움이 원인이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죠. 왜냐? 이 전쟁 기간 중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이 지원을 해줬다.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좀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런데 니들 돈 없으니까 앞으로 전후 복구 사업할 때 우크라이나에 히토류를 비롯한 광물들 많으니까 그 광물들을 캐내서 5대5로 나누자. 5천억 달러어치. 그렇게 트럼프가 제안을 했고, 젤렌스키는 처음에는 좀 거부하고 하다가 결국 한 달여 이렇게 입씨름 하다가 그걸 이제 들어줬어요. 하자 해서 워싱턴 DC에 사인하러 간 겁니다. 정상회담이란 것이 만나서 협상하는 거 아니죠. 사전에 이 외무부 관료들이 전부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완성되고 나서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주 해피한 미소를 지으면서 사인만 하는 게 정상회담이죠. 그런데 갔는데 이렇게 2월 28일 날 싸워버렸어요. 왜 싸웠냐? 그냥 뭐 트럼프는 젤렌스키 싫어요. 원래 바이든 편을 들어줘서 자기가 선거에 지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야, 복장이 왜 뭐야? 정상회담 하는데 나 지금 넥타이 메고 왔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아니 다른 데는 그냥 카키색 옷 입고 왔는데 그래도 격식 갖춘다고 까만색 티셔츠 입었는데 저 그래도 생각한 거다. 이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벤스 부통령이 아니 우크라이나는 좀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마움을 알아야 된다. 왜 고마워하지 않냐? 라고 하니까 아니 왜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최선봉에서 우리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왜 고마워해야 되냐? 니들이 고마워해야지. 이런 식으로 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지원 안 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젤렌스키는 지원 그걸 해주지 마. 우리가 어차피 무기의 40%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어. 그리고 유럽이 지금 많이 줘. 버틸 수 있어. 이렇게 하고는 자존심 세우고 가고 그리고 사과라는 거 사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과를 안 해? 알았어. 하고는 이제는 이 무기 지원을 3월 1일부터 끊었는데 며칠 후에 정보 지원까지 끊어버렸던 거예요. 정보 지원.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월 7일 AP가 보도를 했는데요. 미 국방지리정보국은 백악관 지시에 따라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위성 자료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의 접근을 차단했으며 상업용 위성 이미지 제공업체인 맥사 테크놀로지 역시 미국 정부 요구에 따라 위성 이미지 우크라이나 제공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3월 7일. 그래서 저희들은 3월 한 5일, 6일 이 어간부터 정보가 차단되기 시작했다. 3월 5일경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러시아군은 정보가 차단된 바로 그 다음날 3월 6일부터 공격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는 3월 6, 7, 8, 3일 만에 그냥 붕괴돼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러시아군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전부 미국이 정보 제공해줘서 사전에 다 알고 자, 이 부대는 이쪽으로 지금 기동하고 있어. 저 부대는 이쪽으로 기동하고 있어. 통신 감청해 보니까 지금 몇 월 며칠 날 어떤 전력으로 어떻게 공격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자, 통신 감청해 보니까 저쪽에 지금 지휘부가 있어. 저기 때려버려. 자, 이런 걸 전부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그걸 딱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상 정보 제공하던 거 끊어버리니까 눈이 멀죠. 그리고 감청 정보 제공하던 거 끊어버리니까 귀가 멀죠. 거기다 이제 무기 지원 뭐 이런 건 그래도 쌓여있는 게 좀 있었으니까 하여튼 눈과 귀가 멀어버렸어요. 판단이 안 되는 거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부대 정말 일당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론 부대는 전선이 무너진 동안 뭐 했냐? 우크라이나 드론병 한 명이 러시아군 77명을 혼자서 제거하고 40명을 부상에 빠뜨리고 전차 장갑 삽해서 몇 대의 기갑 차량을 파괴시키는 등 한 개 중대를 박살냈던 전과도 있어요. 그 정도로 드론병들이 잘 싸웠는데 그 드론병은 뭐 했냐? 바로 이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바로 그때 3월 7일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시스템을 끄면 우크라이나군 전선 전체가 붕괴될 것이다. 왜냐? 드론은 어떤 조종기의 통제를 받아야 되죠. 조종기의 통제를 받으려고 하면 통신이 돼야 되죠. 그러면 통신하려고 하면은 스타링크, 인터넷 지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 끊어버리면 드론을 조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론도,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 끊은 적은 없어요 하고 지금 이야기하지만 스타링크는 끊어졌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병들도 화력을 못했던 겁니다. 왜?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지금 완전히 그냥 찰떡궁합으로 딱 뭉쳐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트럼프 형님을 갖다가 저렇게 대들고 그래? 너 맛 좀 봐. 해서 그냥 확 끊어버릴 수 있죠. 일론 머스크가. 자, 그러면 이 정보자산들, 미국의 정보자산이 어떤 것들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지원되고 있었을까? 네, 영국에 있는 프리즘이라는 기지입니다. 냉전시대 때부터 운영했던 대규모 감청기지인데 지금은 감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감청도 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인터넷 공간에 있는 이 사진 또 뭐 댓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검색해서 이 미국과 서방 세계에 위협이 되는 것들 다 추려내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우주에 KH-12 키홀 위성이 있습니다.
이건 센티미터 해상도로 하늘에서 모든 것을 낱낱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사 상업위성 이것도 한 15cm, 우리 한국이 정찰위성이라고 하는 거 이것보다 훨씬 더 해상도가 뛰어나요.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RC135 리벳 조인트 같은 거, 커버라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리벳 조인트 딱 떠서 감청 다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 딱 띄워가지고 또 감청 다 하고 사진 쫙 찍어서 러시아군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를 다 촬영하고 해서 우크라이나군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가 딱 떠서 러시아군의 전투기가 딱 뜨면 야 전투기 떴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어.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러시아군 미사일 쏘면 야 미사일 쐈어. 어느 방향으로 지금 미사일 가고 있어.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격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제공되고 있었는데 그걸 딱 끊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여태까지 이제 10분 동안 우크라이나 이야기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면 안녕하신가? 이거 남의 일이 아니에요. 한국은 미국의 정보 자산 없이 전쟁 조기 경보 우리 수행 가능할까? 보겠습니다. 일단 오신트, 오픈 소스 인텔리전트. 여기서 뭐 INT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인텔리전스 정보의 약자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이게 오신트입니다. 공개 출처. 인터넷에 공개가 됐든 뭐든지 하여튼 공개 출처. CIA 오신트 파트가 있어요. 이 오신트가 가장 가성비가 좋아요. 인터넷 공간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유사 조직이 없어요. 신인균의 국방TV가 오신트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우리 채널을 보고 그 오신트 소식을 정보를 취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국방TV를 사실 오신트의 장이었는데 여기가 이 국방TV를 지금 현재는 이 탄핵 전국에서 정치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오신트가 좀 우리 군이 좀 끊어졌겠죠. 자, 군인 여러분, 신인균의 군사TV에 오신트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자, 휴민트 인간 정보예요. 미국은 CIA, DIA 뭐 이런 데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24년까지 정보사 완전히 붕괴됐죠. 정보사 그냥 라인까지 그냥 중국에 다 알려줘 버렸죠. 이자들이. 없어요, 우리는. 시진트 신호정보인데 커미트 통신, 엘린트, 전파 이런 것들을 감청 또 수집하는 거. 미국은 RC135U 리벳 조인트 정찰기, 또 프리즘 아까 알려드렸죠. 그리고 RC135W, 또 RC12X, EP3E, RC135S, 뭐 코브라볼 이런 거 쫙 해가지고 정찰기들이 많은 다양한 종류의 대형 정찰기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달랑 백두 정찰기 4대, 성능 아주 구린 거. 그리고 테킨트, 기술 정보. 미국은 CIA, DIA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정보원과 정보사에 아주 능력이 좀 취약한 이런 조그만 조직이 하나 있고, 그리고 마신트, 징후 정보예요. 북한이 핵무기 쓰냐 안 쓰냐 이런 거. 미국은 WC135, 콘스탄트 피닉스, 그리고 WC130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 이런 정찰기는 없고 그냥 강원도 고성에 기상청 관측소 하나 조그마한 거 만들어 놓고 뭐 지진이 났냐 이런 것만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지오인트, 지형 공간 정보예요. 사진 찍는 거. 우주에서 찍어가지고 정밀하게. 키홀 위성, 그리고 싸 위성, 합성 개구 레이더죠. 그리고 MS-177, 이 전자광학 카메라인데 정말 해상도 뛰어난 겁니다. 이런 건 탑재한 거. 바로 U2 정찰기 같은 겁니다. 이런 거. 우리는 이런 거 없죠. 그냥 글로벌 호크, 다운그레이드 된 글로벌 호크 우리는 가지고 있죠. 이 풀옵션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운그레이드 된 거. 그리고 금강정찰기, 군사정찰 위성 5개, 맥사 위성보다 상업용 맥사 위성보다 해상도 더 떨어지는 군사정찰 위성 5개. 이것뿐이에요. 미국 없으면 우리는 북한군 움직이는 거 못 봐요. 잘 몰라요. 그리고 파이닌트, 재무첩보, 돈이 움직이는 걸 봐야 되죠. 돈이 움직이면 야 쟤들이 갑자기 기름을 많이 지금 모은다. 쟤들이 돈이 어떻게 흘러다니는데 뭐야 쟤들이 갑자기 지금 식량을 많이 모은다. 이런 돈이 움직이는 거를 봐야 되는데 미국은 스위프트 코드로 인해서 그걸 다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정보원에 아주 제한적으로 있는데 그거 그냥 뭐 여기 협조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미국 없으면 우리는 북한과 전쟁하기가 힘들다. 펀치력은 지금 뭐 자주국방 해가지고 우리 한국 무기 많은데
정말 중요한 눈과 귀, 이게 우리는 자주 국방이 안 돼 있다. 그런데 이게 돈이 사실은 제일 많이 드는 거다. 탱크, 군함 이런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드는 거다 라는 겁니다. 수명도 짧아요. 탱크 40년 쓰죠. 군함 40년 쓰죠. 전투기 40년 쓰죠. 그런데 이거는 5년, 6년밖에 못 써요. 위성들은. 그러니까 미국 아니면 이 정도 정보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5년, 6년에 한 번씩 5천억짜리, 1조 원짜리 위성을 올려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은 전 지구를 다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올려보내겠어요. 5천억짜리, 1조 원짜리 위성을. 우리는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수명 달랑 5년인데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현안이 바로 동맹 재설정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아주 강하게 쪼고 있습니다. 방위비 더 올려 라고 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들이 원래 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국방비를 GDP 대비 1%대 초반 쓰고 있었어요. 그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하니까 지금 2% 또는 1% 후반 이렇게 쓰는데 나토 전 국가에게 3%는 돼야 된다 니들. 그거 안 하면 우리 뺀다 미군. 이렇게 지금 협박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GDP 대비 2.6%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측근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측근들은 한국의 방위비 지출은 GDP 대비 3%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 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 한국이 서방 세계 중에서 전쟁 위험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2.6%가 뭐냐? 3%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 그러면은 수조 원의 국방비가 더 지출되겠죠. 아마 10조 원 이상이 국방비가 점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들어갈 거예요. 지금 아무 말도 안 하죠. 왜? 지금은 뭐 이 권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지 뭐 대선이 열릴지 아니면 다시 복귀할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좌파 매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1조 5천억 시대, 지금 1조 5천억이에요. 총액형을 소요형으로 바꿔야 된다. 총액형인데 자 그냥 1조 5천억 줄 테니까 니들 알아서 써라. 이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소요형으로 바꾸자. 자 니들 얼마 쓰는지 다 조목조목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또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얼마 쓰는지 다 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 반반 나누자. 자 이렇게 하자라고 경향신문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향신문은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주한미군 28,500명이 여기 들어와서 먹고 자고 훈련하고 하는 그 비용 이것만이 아니죠. 아까 봤던 바로 그 정보 자산들, 그 정보 자산을 통해서 제공하는 그 비용 그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야 사진 한 장 오늘 끝내준 사진 하나 찍었는데 야 이 사진 이거 1조 원이야 라고 하면 그 1조 원 안 사야 되겠습니까? 우크라이나처럼 3일 만에 무너지는데 살 수 있어요. 사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 정보 자산이야말로 아무리 우리가 국방비를 퍼부어도 해낼 수 없는 자산이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너무 비싸니까. 1조 원짜리 인공위성을 수십 개를 하늘에 띄워놔야 되는데 그러면 매년 그 1조 원짜리 인공위성을 정찰위성을 4-5개씩은 올려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찰위성 가격만 해도 매년 5조 원씩 올려야 되는데 차라리 미국에 돈 주고 그냥 그 정보 달라고 하지 뭐하러 그걸 우리가 올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되면 반드시 이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좌파들이 총집결해서 야 방위비 분담금 5조 원 주는 대신 3조 5천억 그거 가지고 무기도 사고 자주국방하자. 그러면 또 내 없는 일부 시민들은 그래 3조 5천억씩 우리가 군함 사고 전투기 사고 탱크 사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낫겠네. 웃기는 소리예요. 정보전력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크라이나가 3일 만에 8개월 동안 7개월 동안 끄떡없던 그 전선이 딱 정보를 끊어버린 3일 만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젤렌스키는 바로 트럼프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일주일 전에는 사과 안 한다 라고 했다가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와 정보전력
젤렌스키가 뭐 코미디언 출신이니까 정보 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건지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짓거리들을 해서 정권을 또 흔들 거예요. 그걸 이 우크라이나 사례, 이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방에 훅 간다. 웃기지 마라. 니들은 지금 알면서 그러지.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에 퍼주기 위해서, 던져주기 위해서 알면서 그러지. 이 나쁜 엑스트라. 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론적 바탕이 오늘의 동영상입니다. 정보 전력. 이건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낼 수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한미동맹의 가장 큰 혜택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용입니다. 그걸 돈으로 환산하자 그러면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획책을 우리는 이러한 이론적 무장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